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한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을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은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오후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앞으로 열흘 동안 중동,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합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을 열고 인공지능과 방위산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에 나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직전 머물렀던 20여 분 동안 한 전 총리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건 담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김 씨가 먼저 화장품 세트를 보내왔기 때문에 당선 축하 겸 그에 걸맞는 선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로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에선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합니다. 유선희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 옆으로 아랍에미리트 전투기들이 보입니다. 국빈 방문을 예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측이 F-16 전투기와 미라주 전투기를 출격시킨 겁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을 찾은 이 대통령은 수도 아부다비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의 현충원격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했습니다. 이후엔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와 유럽, 중동 등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석유를 팔아 아무런 걱정 없이 부를 쌓을 수 있는데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에 투자하는 위대한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넓게 깔려 있는 것을 봤다. 상전 벽해처럼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앞서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찾았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동과의 협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AI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부다비에서 JTBC 유선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계엄 이후에 돌이킬 수 없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건 밤 9시 57분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30분 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에 반대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말리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말씀 반려해 보라고 하셨던. 그러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말려달라고 부탁해 말한 것인지를 확인했고 최 전 부총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앉아 있는데 총리께서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집무실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형식을 못 갖추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반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 증언이 나온 법정에서는 최상목 문건의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사본들과 달리 형광펜으로 강조된 종이에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전 부총리의 주장과는 다른 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 안경을 안 써 잘 안 보였고 초현실적인 상황에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A4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계엄 문건인데 그 원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간 공개된 사본과 달리 형광펜으로 여러 군데 강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형광펜은 어떻게 칠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이후 줄곧 접힌 쪽지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영상이 제시되자 자신도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는 문건의 내용을 봤던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초현실적 상황이라 기억이 파편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고요.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전 안경을 안 쓰면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판장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습니다.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의는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특검이 형광펜 강조 표시 등을 볼 때 계엄에 동조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최 전 부총리는 일관적으로 계엄에 반대해왔다며 항변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언론사 장악과 관련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계엄 당시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에 대해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거 성을 공격할 때 식량과 물을 끊어 항복을 받는 걸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이 나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1분 30초가량 통화했습니다. 허 전 청장은 법정에서 통화 내용을 상세히 복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는 긴급했습니다. 언론사 몇 곳을 빠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기억을 유추해보면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의준의 뉴스공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빨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대묻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통화 마지막엔 이 전 장관이 경찰과 협력해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협력의 의미도 부연했습니다.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한테 단전 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구나. 통화를 끊은 후 어수선했던 주변의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차장 쪽을 보고 제 생각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단전 단수가 우리 업무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차장은 아니다 그랬고요. 그 주변의 간부들이 다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다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저한테 신중하게 판단하시라 이런 말도 한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날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에서도 허 전 청장의 기억과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지만 허 전 청장은 장관의 질문을 명확히 들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JTBC 봉다소입니다. 금거북이 매관 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이 금거북이가 담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먼저 100만 원대 화장품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금거북이를 받고 김 씨가 고맙단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은 김건희 씨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 100만 원대 화장품 세트를 받았고 2022년 3월 담례이자 당선 축하 의미로 비슷한 가격대의 선물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때 보낸 선물이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쪽에 어떠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일과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주고 인사청탁하신 적 있습니까? 적격성 보고서 전달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씨를 만나 금거북이를 건넸다면서 전달 경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특히 당시 김건희 씨 반응에 대해 내가 준 선물을 뜯어받고 함께 건넨 당선 축하 카드를 보고 고맙다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2022년 6월 3일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업무 적격성 검토서를 김 씨에게 전달했고 이 무렵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 세안도 복제품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들 선물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 전 위원장의 수사상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오늘 처음 불러 조사합니다. 폭동 사태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전 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신도와 유튜버들을 움직이고 금전 지원 등으로 폭동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据报道，14日，韩国外交部发言人声明称，就日本政府在东京追加开放宣传对独岛主权提出不当主张的领土主权展览馆扩建空间表示强烈抗议。请问中方对此有何评论？谢谢。 어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갸오위다오를 두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언급은 아껴왔는데 이번엔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近期日方的许多恶劣言行都引起周边国家的警惕、不满和抗议。我们敦促日方深刻反省侵略历史，坚持走和平道路，以实际行动取信于亚洲邻国和国际社会。 최근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일본 정부는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위축시킨다면서 조치를 취해달라 중국에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 중일 관계가 악화한 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이 친구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우려도 나옵니다. 친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로 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카카오맵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메시지나 이모티콘을 보내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을 경우엔 내 위치를 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12일 카카오톡이 업데이트한 톡 친구 위치 공유 기능입니다. 내 위치를 알려주는 건 지금까지도 가능했지만 시간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다가 2년 전에 서비스를 종료한 위치 추적 기반 앱
젠리 등 이 관련 기능은 이미 익숙한데요. 하지만 위치 공유와 함께 따라오는 게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귀갓길을 확인하거나 친구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반강제로 직원 감시, 집단 따돌림, 데이트 폭력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러 번 제기됐는데요. 편리한 새 기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3핏 달성의 주역인 T1 구마유시가 팀을 떠납니다. T1은 새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처음 프로게이머를 시작할 때부터 바뀌지 않던 제 목표는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T1을 떠나 새로운 증명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17일 T1의 공식 유튜브 구마유시가 팀을 떠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2018년에 연습생으로 T1에 입단한 뒤 2020년부터 1군으로 활약했습니다. 올해 월즈에선 페이커 선수와 함께 3연속 우승이란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파이널 경기의 MVP 구마유시였습니다. 제 자신에게 저를 증명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저에게 증명해냈고 제가 세계 최고 원딜이라고 생각합니다. T1은 눈부신 활약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응원을 했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소셜미디어 동안 한 시대가 끝났다며 T1의 전성기를 만든 선수가 떠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한 이후 정성호 법무장관이 징계에 속도 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검사장들이 연이어 사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공개 반발했던 박재혁 수험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지난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입장문을 낸 검사장 가운데 가장 선임입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집단행동을 했던 검사장들을 판검사로 발령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표를 낸 걸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걸로 풀이됐습니다. 에이펙의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지난주 검사 파면법을 내놓으며 거듭 검사 징계를 촉구하던 민주당 투톱도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장 강등은 대통령 결재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검찰 안팎에선 박지검장의 사표를 시작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미국에선 소비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물가 부담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까지 덮치면서입니다. 저렴한 한 끼로 불렸던 맥도날드에도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올해 2분기 맥도날드 매출은 5% 증가했지만 핵심 고객층인 저소득층 방문은 크게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In our industry, traffic for lower income consumers is down double digits. And it's because people are either choosing to skip a meal, so we're seeing breakfast. People are actually skipping breakfast, or they're choosing to just eat at home. 맥도날드 메뉴 가격은 2019년 이후 평균 40%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와 관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저소득층이 가성비의 상징이던 패스트푸드마저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다릅니다. Prices are coming down very substantially on groceries and things. They're already at a much lower level than they were with the last administration. A little bit higher. We're going to have some little price reductions and in some cases some pretty good ones. 하지만 지난 9월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3% 증가했습니다.
연소득 4만 5천 달러 미만 가구의 연체율은 팬데믹 이후 여전히 높습니다. 임차인 절반은 소득의 30%를 집세로 내고 있어 주거비 부담도 큽니다. 생계가 매일 비상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겁니다. This is going to make a tremendous difference. It's tonight. I need dinner for tonight.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는 더 늘고 있습니다. 2분기 델타항공의 프리미엄석 매출은 5% 증가했고 올해 고급 호텔 매출도 3%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때 누구나 찾아오던 맥도날드, 지금 이곳마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찾는 곳으로 바뀌며 미국의 소비 양극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최근 포천시가 경기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군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백영현 포천시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네, 이번에 방위 산업의 연구개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국방센터 유치에 여러 도시가 경쟁을 했는데 포천이 선정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경기 북부 국방벤처센터 포천 유치를 14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국방벤처센터가 포천에 왜 들어와야지에 대한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3년간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천에는 약 3개 사격장이 있는데 여의도 면적의 17배, 1,500만 평이나 되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을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 희생해 왔다는 그런 푸념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발상 전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실증의 도시, 실증의 공간, 또 테스트 공간으로 활용하면 그런 것이야말로 국방 벤처 산업을 많이 발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또 특히 아마 우리 이런 예를 들어서 드론 산업 같은 것은 이렇게 생산이 되더라도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전이나 창원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실증을 거치기 위해서 몽고도 가고 또 캐나다도 가서 원정 그 실증을 해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우리 포천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런 것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 저희가 또 실증센터, 훈련센터를 만들면서 준비를 많이 해왔었던 게 이번에 반영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센터가 뭐 드론 테스트베드 이런 여러 역할도 할 수가 있군요. 방산이 우리 주력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포천에 또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까요? 예, 저희는 드론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국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또 이런 것을 훈련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인증할 수 있는 이런 센터도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인프라도 있고 대진대학교와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이런 기관들과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경쟁에서 우위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지역이나 교통이 참 큰 관심이죠. GTX G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네. 아주 불행하게도 포천이라는 도시는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철도 1m도 없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올 초에 3월 달에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만 또 셔틀 4량의 차량을 달고 셔틀로 운행하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평가는 반쪽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TX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 이런 GTX 노선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행 간선 철도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GTX G노선은 포천을 출발해서 의정부 또 별내 남양주를 거쳐서 건국대학교를 지나서 강남 논현 그리고 사당과 KTX가 정차하는 광명역을 지나서 결국엔 인천 숭이역까지 연결되는 84.4km 이러한 기능이야말로 급행 간선 철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대륙간 철도가 있다면 진정 수도권을 횡단하는 84.7km의 횡단 철도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우리 포천시뿐만이 아니라 11개 자치단체 또 시군구가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꼭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시장님 어떤 포천을 기대하고 계신지 짧게 시민들께 좀 전해주시죠. 예, 저희 포천이란 도시는 지난 70여 년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 지역의 3분의 1 정도를 군사시설로 내어주면서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발상 전환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을 오히려 100년의 포천의 발전을 통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지금 많은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큰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통해서 소통과 신뢰로 함께해 갈 때만이 꼭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매서운 찬바람에 내륙 곳곳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관령이 영하 8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초겨울 추위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인 목요일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